현덕이 덕분에 오후장에서 돈 한번 벌어보겠습니다. 인벤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연 아나가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이 자리를 대신 메우고 고생하시네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의 체크 포인트부터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어디까지 갈래? 네, 끝까지 가볼래요, 저는. 솔직히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근데 이번 연도는 계속해서 호재가 나온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오늘 시장이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급등이 나오는 섹터가 2차 전지입니다. 테마주가 아닌데 실제로 성장성을 보고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올라가는 이유가 좀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오늘 하나 또 추가적인 내용이 좀 나왔기 때문에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지금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전기차에 대해서 추가 보조금을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또 밀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은 그 파급력은 정말 뭐 막강할 텐데 이게 일단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의 빅3 기업들한테 해야 될 것이다라는 게 좀 반대 의견이 있는 것이고 일단은 이거를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현재 이제 2030년까지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하겠다. 뭐 이런 게 있었고, 노동조합의 일자리까지 확대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경제 어젠다하고도 좀 맞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릴지언정 아마 이런 모멘텀은 계속 들어갈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거냐면은 기존에는 이제 이 세액 공제가 7,500달러인데 요 법이 통과가 되게 되면은 7,500달러 더해서 12,500달러를 더 이제 혜택을 받게 되는 거고 그동안은 이제 그냥 다 지불하고 나서 세금에서 까줬다고 한다면은 처음부터 까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혜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최대 2만 달러 낮은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건데 2만 달러면은 이제 환율로 그냥 대충 계산했을 때 한 2,400만 원 나오잖아요. 그러면 내연기관 차보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전기차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보조금을 최대한 받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그 파급력이 엄청나다는 거고, 요거를 계산했을 때 만약에 실제 된다고 한다면은, 미국에서 1년에 한 40조 정도가 더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기차에 대해서 미국의 시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사실 아직까지 시간도 좀 많이 걸릴 것이고, 지금 반대하는 쪽도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거를 통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밀고 있는 어떤 이 전기차의 정책, 이게 좀 강력히 좀 표현되고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더욱더 커질 거다라는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뭐 GM이라든가 포드, 이 스텔란티스, 이른바 지금 빅3만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쪽 이 완성차 기업들 입장에서는 또 상당히 또 환영의 뜻을 내비추고 있어서 아마 뭐 연말 동안 좀 많은 말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전기차 소재를 만드는 그런 우리 이 배터리 기업 입장에서는 사실 뭐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좋은 거니까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런 모습에 있어서 오늘 시장은 빠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 관련주가 급등하고 있다. 제가 많은 종목들을 정말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또 못 올라간 종목들이 몇 개 있는데 오늘은 그런 종목도 좀 말씀을 좀 드려볼 거니까는 역시나 2차 전지에 계속해서 주목해보자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의 EV 보조금 확대가 또 하나의 모멘텀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전기차 시장 뭐 계속 커지고 있고 침투율이 빠르게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에게는 단연 기회가 많아졌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덜 오른 종목이 아직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잘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리뷰로 먼저 시작을 하나요? 네. 종목을 일단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종목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네.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이 폴더블폰에서 제가 아직 못 간 종목으로 먼저 말씀드렸던 건데 급등 전에 말씀을 드렸고 바로 지난주에 급등이 진행되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목표가를 넘어섰습니다. 다만 더 갈 수 있는 모습이 있고요. 진짜 뭐 KH바이오텍, 파인테크니스 이런 종목들은 오늘 이제 이 아이폰의 어떤 악재가 나오면서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이 폴더블폰의 이 뉴파워 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이제 올라서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상승률이 충분하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건 LNF죠. 자, LNF를 제가 지난주에 에코프로비엠을 분석을 해드리면서 LNF를 바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등 전이었고 신고가 직전이었는데 이 자리에서 제가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10조가 있다면은 LNF는 못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이 2차 전지에서 가장 급등 나는 종목이 바로 LNF고 역시나 제가 이 목표가를 14만 5천 원 말씀드렸는데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다만 제가 이 단기적으로 제시한 목표가는 돌파를 했습니다만은 LNF 같은 경우는
시총과 비교했을 때 에코프로 BM과 비교한다면 아직도 멀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자리에서만 한 단기적으로 한 15에서 20% 정도는 더 갈 수 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밑에서 매수가 돼서 일단은 뭐 목표가 돌파했습니다만은 계속해서 좀 보유도 괜찮다라고 좀 의견 좀 드려보도록 하면서 NF 급등했지만 아직 못 간 거 몇 개 더 있다라고 했잖아요. 잠시 뒤에 말씀드려 볼 거니까 기대를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하나 더 보시면은 SKC도 제가 바로 이제 이 자리에서 이 저점에서 바로 말씀드렸죠. SKC. 그리고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도 신고가를 기록하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요새 보시면 무거운 종목이 더 잘 가고 있습니다. SKC도 아직까지 올라간 게 좀 이제 시작이라 보고 있고요. 동박 관련주 중에서 제일 못 갔고 그다음에 가장 저평가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SKC는 저는 지금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제가 아직 못 간 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 오늘은 좀 가볍게 올라갈 수 있으면서 실제 찐 수혜주 하나를 공개를 해보도록 할 거니까요. 좀 기대를 한번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공개될 종목에 대해서 힌트를 많이 주셨습니다. 네. 아니 시청자분들이 왜 현덕이 덕분에 이 시간을 좋아하는지 제가 와보니까 알겠네요. 종목들의 수익률이 너무 좋네요. 뭐 오전이랑 틀리죠? 아, 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현덕이 덕분에 네. 오늘의 종목 이제 하나하나씩 만나봐야 될 텐데, 네, 첫 번째 볼까요? 네. 제가 너무 도발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네요. 저 깜짝 놀랐습니다. 네. 어쨌든 보시면 좀 강조하려고 농담한 거고 LLF 가면 나도 간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 에코프로 BM을 말씀드리면서 이제 LLF를 말씀드렸고 오늘 LLF 올라간 거 보면은 또 이걸 사기엔 좀 무서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LNF 에코프로 BM 올라가는 게 양극재 때문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양극재에 대해서 엄청난 수주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못 올라간 종목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릴 건데 일단 기사 하나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에코프로 BM이 올라간 이유를 또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10조 원대 수주 잭팟을 보여주면서 증권가의 목표 주가가 줄상되고 있다. 지금 작게는 48만 원에서 많게는 52만 원까지 계속해서 좀 저 위에 지금 목표가를 좀 조정하고 있는 건데 에코프로 BM이 올라간 이유는 딱 하나죠. 양극재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고 이거를 실제 2024년도에 지금까지 수주도 있습니다만은 미래 수주까지 미리 따놓으면서 그 어떤 그 수혜로서 어떤 수주 받는 것을 좀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NF 올라가고 있는 건데 양극재의 수주가 많아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시장이 커진다는 이야기고 그런 관점에서 양극재의 어떤 그 전고체를 만드는 기업도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에코프로 BM만 보시게 되면은 2025년 기준 전체 캐파 기준에서 원래 29만 톤까지 보고 있던 건데요. 이걸 상당히 높게 보고 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증권사에서 보면 다 32만 톤으로 다 상향 조정하고 있고 지금 늘어난 계약 물량에 대해서 에코프로 BM이 10월 달에 미국 증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발표한 것도 아니고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다 보니까는 그 발표 때까지는 또 그런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지금 양극재 밸류 체인을 이 내재화를 진행하면서 이 프리미엄 회사라고 좀 올라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론은 기승전결 뭐냐면은 양극재 시장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양극재 시장에서 많은 뭐 수주를 앞두고 있는 기업은 당연히 급등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기업을 저는 오늘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뭐 양극재든 음극재든 네. 2차 전지 소재단에서 발주는 2023년까지 끝났고 그쵸. 지금부터 이제 수주가 되는 거는 2024년에서 네. 이제 2026년인데 그 모멘텀을 지금 주가가 그쵸. 끌어다 쓰는 거죠. 사실 네. 24년부터 26년까지의 그 대규모 수주를 미리 따냈다는 게 그러니까요. 네, 그만큼 뭐- 시장이 이제 커진다라는 게 그렇죠. 계산이 되는 네.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네. 종목을 추리하고 계세요. 보니까 네. 포스코 케미칼 나왔고요. 솔루스 첨단 소재 나왔고요. E&D 나왔고요. 동아기업 나왔습니다. 이 중에 있나요? 다 맞는데 네. 포스코 케미칼하고 관련이 있는 기업이고요. 오.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이제 오늘 거는 시가총액이 좀 작아요. 그래서 좀 약간 가벼울 수 있는 건데 그만큼 근데 포스코 케미칼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바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할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으로 알아보면 되나요? 네. 종목을 한번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휘닉스 소재인데 네. 이게 2차전지 기업이야 하시는 분들 꽤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최근에 보시면은 지금 보강그룹 상장사로서 이제 홍준표 관련해가지고 좀 테마주로 움직인 모습이 있는데 저는 이거를 테마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포스코 ESM을 함께 만든 합작사라는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양극재하면은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 BM, 그다음에 NF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원래 포스코 케미칼이 양극재에 대한 기술력이 없던 기업입니다. 근데 지금 휘닉스 소재하고 합작을 통해서 포스코 ESM을 만들었습니다. 50대 50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북 구미시에 있는 휘닉스 소재의 사업장을 현물 출자해서 50% 지분을 갖고 오면서 지금 이 ESM을 만든 거고 이 포스코 ESM에서 양극재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포스코가 지분을 더 가져가서 지금은 포스코가 지금 75% 정도 갖고 있고 남은 물량을 지금 휘닉스 소재가 갖고 있는 건데 지분이 작아졌다고 해서 나쁜 것이 아니라 그만큼 포스코가 더 큰 투자하고 있다. 밑에 보시면요. 2030년까지 2차 전지 소재 분야에 10조 투자하겠다. 지금 포스코의 이제 최종 회장 체제로 들어가게 되면서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은 엄청 투자가 들어가는 건데, 자 포스코 그룹이 2030년까지 2차 전지 소재 분야에 투자하겠다는 것은 포스코 케미칼도 가능합니다만은 지금 아직 상장 안 돼 있는 포스코 ESM에 더 큰 수가 되는 거고, 특히 요새 보시면 양극재 기업들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양극재 기업 찾기 좀 현안이 있는데 바로 포스코 ESM 양극재 기업인 거고 여기에 지분을 24% 정도 갖고 있는 게 바로 휘닉스 소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사실 우리가 테마주만 볼 것이 아니라 2차 전지 소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정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보시면 에코프로 BM 10조 원대 수주 발표 났죠. 그 다음에 LLF가 날 거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포스코 케미칼도 작년에 이미 났지만은 추가적인 수주가 아마 포스코 케미칼에서 나올 것 같은데 만약에 포스코 케미칼에서 추가적인 수주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그와 함께 같이 제일 급등할 수 있는 게 바로 휘닉스 소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휘닉스 소재는 홍준표 관련 주기도 합니다만은 2차 전지로서 확실한 모멘텀을 갖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한 번은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어제 오늘 같은 경우는 조정을 살짝 받고 있습니다. 차트를 근데 길게 보시면은 최근에 이 1,500원대, 1,500원, 1,600원대가 굉장히 좀 강한 저항선이었는데 이 저항선을 돌파하려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시도하고 있는 거죠. 여기를 만약에 돌파하게 된다면은 이 종목 시가총액이 1,00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2차 전지 모멘텀이 붙는다? 제가 볼 때는 정고점 돌파했을 때는 꽤 많은 수익 구간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일단은 목표가를 제가 2,000원 좀 잡아야 될 거고요. 2,000원 가려면 지금보다 30%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2,000원 갈 때쯤 돼가지고 다시 목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손절가는 1,200원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휘닉스 소재 저희가 투자 포인트들 알아봤고요. 네. 가격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2,000원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네, 휘닉스 소재 알아봤고요. 종목 두 개니까 네. 다음 종목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이것도 2차 전지인데 전고체 상용화 임박. 네. 사실 이제 전고체가 꿈의 배터리라고 불릴 정도로 상용화가 아직 좀 멀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도요타에서 전고체를 직접 탑재한 전기차를 공개했거든요. 지금까지 이 전기차 상용화에 대해서 뭐 개발하고 있다, 많은 어떤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전고체 배터리를 탑재해서 공개한 건 도요타가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습에 있어서 지금 그 전고체 배터리를 주목받고 있는데 기사를 좀 보면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인재 차질이야 기술 확보하랴 지금 뭐 기술도 확보해야 되고요. 인재가 없다 보니까는 좀 채용도 많이 하고 있는 건데 전고체 차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도요타가 지금 유튜브 채널에 지난주에 공개했거든요.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를 장착한 배터리를 전기차 공개하면서 실제 장착된 걸 공개했기 때문에 상용화까지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걸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이게 원래 지금까지는 삼성 SDI가 제일 빠른 걸로 알려져 있었어요. 삼성 SDI가 원래는 2025년까지 개발을 완료해서 2027년부터는 상용화시키겠다라고 했던 건데 오늘도 그걸 발표했거든요. 근데 지금 일본 같은 경우가 원래 이제 리튬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한테 안 되고 추진하다 보니까는 전고체 배터리에 지금 뭐 엄청나게 집중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도요타가 바로 삼성 SDI보다도 빨리 내놓겠다는 겁니다. 아직까지 기간을 정확히 말하지는 않지만은 2020년 전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2024년 정도에 나올 거라 보고 있는 거고 2024년에 개발 완료가 아니라 상용화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의미에서 지난주 유튜브에서 실제로 배터리를 단 거를 공개했으니까는 아마 도요타에서 가장 먼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고 지금 뭐 삼성이나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전고체 배터리 채용 인력을 좀 늘리고 있어서 많은 관심이 있고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 나온다고 한다면은 이 밀도가 높아가지고요.
뭐 화재도 안 나고 그다음에 이 주행 거리도 800km가 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꿈의 배터리로 불리고 있는 건데 이게 상용화 된다고 한다면은 어찌 보면은 지금의 어떤 전기차 시스템이 싹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진짜 뭐 시장에서 많은 기대를 걸고 있는 만큼 특히나 도요타에서 그런 자동차 공개한 만큼 우리가 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 기업을 관심을 가져가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그 관련 기업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도요타 기사를 봤는데 일본이 엄청 보수적이잖아요. 네네. 그런 일본 측에서 그 규모로 그렇죠. 투자를 단행하겠다고 하는 거는 뭔가 좀 지금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이 네. 쳐져 있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이 리튬이온 배터리가 대세지만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를 잡는 그 기업이 결국 승자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은 네. 일본이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쪽 대장은 뭐 CIS다라고 오늘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과연 최현동 매니저가 골라온 종목은 어떤 종목일지 종목으로 만나보겠습니다. CIS는 개별주인데 네. 바로 동아기업은 이제 좀 네. 중형 기업으로서 좀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CIS도 맞는데 저는 이 자리에서 동아기업을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동아기업이 이제 파나스텍을 인수하게 되면서 2차 소재 기업으로 좀 변신한 기업이에요. 원래는 이제 뭐 목재 기업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파나스텍을 인수하게 되면서 2차 소재 사업, 바로 전해질 사업에 진출하게 된 거고 실제로 이제 첨보나 후성 같은 경우도 최근에 급등 많이 했지 않습니까? 첨보나 후성에서 전해질 원료를 받아가지고 전해질을 만들어서 삼성하고 SK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동아기업입니다. 그러니까는 전고체 배터리는 아직까지 상용화가 안 돼 있다 보니까는 성장성만 봐야 되는 건데 실제 지금 이 2차 전해질 사업에 있어서 매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어떤 그냥 뭐 미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좀 바라보고 갈 수 있는 거고요. 글로벌 전해액 시장이 지금 2030년도에 286만 톤 이상 되고 있는데 동아기업이 지금 현재 9월 기준 3만 3천 톤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헝가리 공장까지 완공됐을 때 5만 3천 톤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글로벌 시장이 이제 2030년 기준에 286만 톤이니까는 여기에서 어느 정도 부분을 차지할 수 있을지 좀 나올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이 동아기업의 대표이사가 2025년까지 전해액 10만 톤을 완성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전해액으로 올라갈 수 있다. 바로 첨보하고 후성이 급등했는데 그 뒤를 이어갈 수 있는 기업이 동아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국책 과제로 전고체 전지용 전해질 개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고체 전지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 많지 않거든요. 그중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선정이 돼가지고 국책 과제로 같이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고체 전지하면은 바로 동아기업도 그 성장선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같은 전해질 기업에 있어서 뭐 첨보라든가 후성 같은 경우는 급등이 많이 나왔는데 아직까지 지금 동아기업은 전혀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접근하기 상당히 좋은 가격대에 있고 여기서 한번 정고점 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은 앞서 우리가 좀 놓쳤던 뭐 후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첨보 이런 것과 같이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고점을 돌파하는 걸로 보시면서 일단 목표가는 9만 5천 원까지 보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7만 1천 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덜 오른 종목이 있다라고 앞서서 그렇죠. 계속 강조를 해주셨군요. 네. 혹시 동아기업도 미국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존재해요? 맞습니다. 이거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네. 그냥 지금 에코프로비행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발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동아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증설을 할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헝가리 공장은 돌아가고 네. 있고 미국 헝가리 증설은 공-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헝가리 공장 돌아가고 있고 하나 더 지으려고 하고 있고 네. 미국 공장은 지금 이제 지난주에 그 대표이사가 10만 톤까지 늘리겠다고 하니까는 그 미국에 지을 것이다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건데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이제 뭐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전부 다 지금 미국 증설에 목매고 그렇죠. 있는 2차 전지 소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현덕이 덕분에 오늘 또 빠르게 두 종목 만나봤고요. 저희 최현덕 매니저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4시 반에 무료 방송이 있습니다. 지금 2차 전지가 뭐 대세고요. 네. 이건 뭐 올라가고 있는 건데 지금 제가 못 올라간 종목도 많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몇 개 또 있거든요. 종목 공개할 거니까 4시 반에 무료 방송 꼭 오시고 MBN골드 홈페이지로 오시거나 아니면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면 4시 반부터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 마감 후에도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 많이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덕이 덕분에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